이제 특이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그 숫자로 정리요약 기술을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요약 기술하는 게 끝났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요약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이값은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특이값 그리고 지난 단원에서도 특이값을 배웠었잖아요. 데이터가 지나치게 크거나 데이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 우리가 아웃라이어, 특이값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특이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불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서 통계학이라는 집안에서 한 3가지만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가지고 나올 첫 번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제 특이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특이값이라는 것은 다른 값들에 비해서 특이하게 아주 크거나 특이하게 아주 작은 값들인 경우고요. 보통은 이제 기입 오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몇 년 전에 그 결핵 데이터를 한번 그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핵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 결핵이라는 것은 뭐 저는 의사는 아니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결핵이라는 것은 아마 그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을 쓰고 아니면 입원을 하시고 이런 그 정해져 있는 표준 그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들 간에 그렇게 굉장한 차이가 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분석을 했는데 특이하게 50대 여성들만 그 결핵에 걸려서 일단 입원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50대 여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오래 입원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넘어온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분석 의뢰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보통 이제 분석 데이터가 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지는 않고 그분의 식별인자 그리고 뭐 나이 뭐 이제 뭐 처치된 약물 그다음에 입원 일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막 쭉쭉 오거든요. 이게 쭉쭉 오는데 이제 보통 엑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엑셀이나 CVS 파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뭐 75일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공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는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50대 여성들이 너무 오래 입원을 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면 결핵이라는 것은 50대 여성들한테 굉장히 나쁜 병인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3명, 4명 이 정도 50대 여성에게서 예를 들어 뭐 13일 입원을 했으면 그 뒤에 공이 말도 못하게 쭈르르륵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입을 하면서 공이 쭉 눌러졌겠죠.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니까 50대 여성은 결핵으로 입원을 하면 퇴원을 안 하는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즉 특이값은 기입 오류인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기입 오류인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계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임의로 고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임의로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 데이터를 생성해낸 주체에게 이것을 질의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결핵병원에다가 국가에서 하는 결핵병원에다가 질의를 넣었죠. 이게 정말 이게 맞느냐, 이 데이터가 맞느냐. 고 이제 질의를 넣었더니 아니다. 13일에 기입 오류다. 아니다. 15일에 기입 오류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기입 오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통계를 하는 사람이 그 기입 오류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통계 그 데이터를 생성해낸 주체에게 그 데이터를 보내야 하고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만약 주체도 그 데이터를 생성해낸 주체도
모르겠다. 그게 데이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상치를 빼고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그 이상치를 포함하고 분석한 결과를 같이 분석을 해서 같이 송부를 해야 되는 그런 원칙, 그런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계 자료를 생성해낸 쪽에서도 기입 오류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확인도 해줄 수 없는데 특이값은 알아서 처리하라. 그 통계하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Z-스코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Z-스코어 값이 절대값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특이값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 나가면 특이값, 혹은 절대값 3 범위 안에서 나가면은 특이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특이값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냐?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아니고요. 그러면은 특이값이 Z-스코어로부터 마이너스 절대값 2 혹은 절대값 3 만큼 벗어나면은 특이값으로 치느냐,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Z-스코어라는 값이 죄송합니다. Z-스코어라는 값이 그렇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Z-스코어는요, 통계에서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그 자석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막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있는데 우리가 Z-스코어라는 자석을 딱 가져다 대면, 왜 자석을 가져다 대면 쇳가루가 이렇게 자석 주변으로 이렇게 자성에 맞춰서 이렇게 잘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Z-스코어라는 걸 딱 가져다 대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딱 죄송합니다. 어떻게 딱 변환이 되냐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긴 데이터냐면, 처음에 이 데이터가 평균도 코로나는 아니고요. 코로나는 아니고 말하다가 물을 안 마셔가지고 목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네, 평균도 되는 대로 아무 값이었고요. 표준 편차도 되는 대로 아무 값이었던 값이 Z-스코어를 딱 가져다 대면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은 0, 분산, 즉 표준 편차는 1인 예쁘게 표준화된 자료로 딱 가져다가 딱 뭉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Z-스코어라는 데이터를 딱 가져다 대면 평균은 0,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 분산은 1, 이렇게 딱 표준 편차는 1, 딱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는 마법의 그 자석 같은 존재가 Z-스코어죠. Z-스코어가 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길래 중구난방으로 생겼나 하면, 데이터는 X1,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 데이터는 X3, 이렇게 해서 뭐 XN-1, 표본 데이터겠죠. XN-1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데이터는 평균도 그냥 X바라고 되는 대로 생긴 거고요. 표준 편차도 S라고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에 무엇을 가져다 대냐면 Z-스코어라는 걸 가져다 대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Z1으로 변환시켜요. 어떻게? X1을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줘요. 그 다음에 얘는 Z2로 바꿔줘요. 얘는 X2를 자기 자신의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다음에 얘를 Z3로 바꿔줘요. 즉 X3를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딱 마지막으로 얘는 쭉 가다가 얘를 ZN으로 바꿔줘요. 즉 XN을 평균 X로 빼주고 그 다음에 S로 바꿔줘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원 데이터는 X1, X2, X3, xn-1, xn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Z1, 얘가 Z2, 얘가 Z3 쭉 가서 얘는 zn-1, 얘는 zn 이렇게 되면 평균이 x바이고 표준 편차가 s였던 데이터가 z한테 가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예쁜 데이터로 딱 가서 딱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가는 이 각 단계는 이렇게 지금 옮긴 이 단계는 요런 식을 썼는데 우리가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 데이터 xi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기 자신의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Z 스코어를 내는 ZI라는 그런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되면 이 ZI들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짜리 정렬이 잘 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즉 Z 스코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즉 우리 데이터는 막 중구난방으로 생긴 데이터인데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생긴 데이터를 Z 값으로 딱 바꿔줬는데 이 Z값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짜리 데이터니까 여기에서 분산 1짜리 데이터니까 여기 2가 넘어간다거나 혹은 3이 넘어간다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걸로 봐서 우리가 특이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Z-스코어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Z-스코어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항상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돼서 Z 스코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 Z 스코어,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 그리고 비모수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값 이런 애들이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인 Z스코어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그 Z값은 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손으로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자, Z-스코어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평균 해볼까요? 우리가 X1부터 XN까지 있던 데이터가 Z1부터 ZN까지 있는 데이터로 변환이 되려면 Z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ZI의 공식은 XI 데이터 한 개가 그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즉 X바는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죠. 자, 얘의 평균을 이 Z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요 분자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zi들
zi들을 한번 더해보죠. 이렇게 더해보면 z의 데피니션이 i는 1부터 n까지 z의 데피니션이 s의 xi-x바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리는 거냐면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리는 거냐면 i가 있는 애들한테만 걸리는데 i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식은 s분의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표준 편차할 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한 개가 자기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뺀 값 그거 한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즉 분자가 0이 되니까 얘의 평균은 다 0이 되는 거겠죠.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이 0이 되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이제 분산, 즉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이 1이 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표준 편차 1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하냐면 x1부터 xn까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z1부터 zn까지로 변환이 되었는데 이 z1부터 zn까지 애들의 표준 편차가 1인 거, 분산이 1인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분산의 원래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분산이라는 것은 자료 한 개가 자기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한 개씩 다 보면은 너무 값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더해서 하나의 단일한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0방지위원회 제곱이 뜨고 얘는 지금 표본에 대한 얘기니까 n-1로 나누어 주면 z값들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여기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이고 지금은 분산을 계산하는 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뭐랬냐면은 얘가 누구냐면은 z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z들의 평균은 0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 서메이션 zi의 얘가 0이니까요. 제곱에 n-1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zi들의 정의는 뭐였냐면은요. z들의 정의는 얘가 z의 정의였죠. 그래서 zi 대신에 저 값을 한번 써볼게요. 저 값을 쓰면 n-1은 그대로 있고요. 시그마 서메이션에 이 zi 대신에 뭘 넣냐면 s분의 xi 빼기 x바 요것의 제곱 요렇게 넣을게요. 자, 요렇게 넣고 지금 이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걸리냐면은 얘의 분자한테만 걸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대분수를 잘 풀 수 있죠. 자, 한편 여기 지금 제곱한 거를 했으니까 지금 얘도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요거 제곱이라서 zi는 s분의 xi-x바인데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했으니까 여기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대분수 잘 풀 수 있으니까 대분수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s의 제곱분의 n-1에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제곱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요. 뭐를 아냐면 다음과 같은 걸 알아요. 우리가 표본의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 한 개가 자기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했더니 0이 됐네요. 그래서 문풀 방지위원회처럼 제곱이 뜨고 n-1로 나누어 줬다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요거 다시 풀어볼까요? 여기에서 시그마 서메이션 xi 빼기 평균의 제곱은 요거는 n-1 곱하기 s의 제곱이다. 이거를 알잖아요. 즉, 요 값은 지금 뭐가 되냐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죠. 즉
분모는 s의 제곱분의 n-1 그대로 있고요. 요 값이 요게 돼서 n-1의 s의 제곱, 즉 약분이 되면서 누가 되냐면 1이 되겠죠. 우리 지금 뭐 계산했냐면은 뭐 계산했냐면은 Z들의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을 했더니 Z들의 분산이 1이 나왔어요. 따라서 얘의 스퀘어 루트 시킨 표준 편차도 1이겠죠. 그래서 Z들은 Z 스코어는 평균은 0이고요. Z 스코어의 표준 편차와 분산은 1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이값은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끝까지 나간 것을 판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우리로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특이값을 아웃라이어를 판정을 하는 것은 Z값의 절대값이 2보다 벗어나면 아웃라이어라고, 혹은 Z값이 절대값 3보다 더 크면 아웃라이어라고 판정을 한다. 이제 요 내용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Z스코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흩어져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평균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숫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아무런 숫자인 그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Z스코어라는 잣대를 딱 가져다 대면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예쁜 데이터로 딱 모인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거의 처음 나온 제일 중요한 개념인 것 같네요.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처음에 데이터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요약 정리 기술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전에 요약 정리 기술을 했어요.